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이채영입니다. 저는 북촌 한옥마을 도보 여행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북촌 한옥마을 가이드인데요.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기획 의도, 두 번째 가이드 지도, 세 번째 전략적 제휴, 네 번째 장소 및 세부 일정, 다섯 번째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 여섯 번째 타겟 설정, 일곱 번째 홍보 계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북촌 한옥마을 가이드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변화가 생긴 한옥마을 거리들을 보고 속상했습니다. 항상 붐비던 예전의 그 거리가 아니라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임대 문의가 적혀있는 빈 상가들이 태반이었으며 거리를 걸어도 상가들이 별로 없어 유령 도시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북촌 한옥마을 가이드를 기획해 보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투어의 컨셉트는 도심 속에서 다양한 맛집을 찾아 도보로 유람하는 컨셉트를 메인으로 하며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의 특색을 살린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옥마을 거리를 걷고 먹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즐기는 다채로운 코스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여 체험하는 문화가 아닌 서울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우며 오랜 정치와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곳 북촌 한옥마을을 소개하려 합니다. 전통적인 한옥뿐만 아니라 2023년의 한국과 조선시대의 한국을 아우르는 문화를 소개해 주되 단순히 장소 소개가 아닌 거리 체험, 음식 체험, 사진 촬영 등 한옥마을의 구석구석을 도보로 탐방하며 관광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북인데요. 가이드북에는 종로구의 마스코트를 사용하여 서울과 성결대 관광학부가 주관한 가이드임을 밝히고 전반적인 미식 메뉴, 가이드 일정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입니다. 미식 메뉴 같은 경우에는 각 음식점에 종로구 마스코트가 들어간 가이드북을 배치해 놓고 QR코드로 쉽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각 음식점에 도장을 놓으며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 개씩 모을 수 있도록 재미를 더합니다. 가이드북에 투어, 가이드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주변 상권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음식점, 카페와 협업하여 가이드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한해 20%를 할인해주는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집에서 한옥마을까지 투어버스를 신청하면 편안하게 오는 방식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전략적 제휴는 첫 번째로 카카오티와 협업하여 앱 자체에 QR코드가 나오는 방식을 통해 예약을 하거나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예약을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선동, 인사동 등 이동 시에 편리하고 저렴한 값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휴로는 한옥스테이인 루민북촌과 협업하여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예약하는 관광객들은 숙박업소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루민북촌이 이번 협업을 통해 얻는 것은 홍보비, 판촉비 절감이며 관광객들이 이를 통해 얻는 것은 흔한 숙박업소가 아닌 한옥으로 되어 있는 숙박업소 체험 및 할인입니다. 세 번째 제휴로는 안양시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에 리플렛을 설치하고 QR코드를 통해 이번 북촌 한옥마을 도보 여행을 예약한다면 더 많은 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이며 제가 평상시에 이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공간들을 담아봤습니다. 이번 가이드 여행은 사진에서 보이는 지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어의 일정은 10가지 장소들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만나고 두 번째 어니언 안국이라는 카페를 방문하며 세 번째 북촌 4, 5경을 방문하고 정경 8경을 방문하고 청와대 사랑채 또한 방문하고 삼청동 수제비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후식집을 가고 삼청동 카페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기와 템룸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을 얘기하며 돌담길을 걷는 형식으로 세부 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세부 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국역 3번 출구, 2번 가이드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로는 어니언 안국, 대규모 한옥 카페로 가이드 시작 전 목을 축이며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설명과 한옥 건물의 카페에서의 잠시 동안의 여유를 즐깁니다. 세 번째 장소로는 북천 육경입니다. 북악을 닮은 기와 지붕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회동 31번지, 한옥 골목길 사이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연결된 차마들이 파도를 연상합니다. 네 번째 장소로는 북촌 오경입니다. 차마를 서로 맞대고 하늘을 향해 빼곡하게 늘어선 예스러운 한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붕 처마에 곡선이 물길처럼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 장소는 정경입니다. 삼청동 카페거리로 내려가기 전 한옥마을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으로 한옥 텐마루 지붕과 북악산 그리고 현대 거리들의 조화가 제법 아름답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청와대 사랑채입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한국의 관광지, 청와대 및 역대 대통령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 관광 홍보관으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적합합니다. 1층에는 한국관광전시관, 기념품점, 쉼터가 있고 2층에는 청와대관, 국민소통체험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소는 삼청동 수제비집입니다. 2021년 미쉐린 가이드 선정, 1982년 영업 개시 이래 한자리에서 꾸준히 영업 중인 수제비 가게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 중 익숙하지는 않지만 거부감이 없을 법한 수제비와 감자전을 식사합니다. 여덟 번째 장소로는 서울서 둘째로 자라는 집입니다. 1976년에 개업한 한국식 카페로 2014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식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의 전통 팥죽과 식혜로 색다른 음식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장소는 삼청동 카페거리입니다. 한옥 마을 가이드 중 커플들을 위한 코스 중 제일 현대적인 곳으로 액세서리 가게부터 향수, 카페, 음식점 등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거리를 따라 걸으며 이곳저곳 촬영하기 편한 거리입니다. 열 번째 장소는 기와 템룸입니다. 따사로운 템마루, 하늘과 계절을 품은 열린 공간으로 한국 크래프트 비어 문화에 대해 느끼고 한옥의 고즈넉함을 담아낸 곳입니다. 저녁 식사 및 오늘 하루의 여행, 고단함을 한 잔의 맥주와 함께 풀어내는 곳입니다. 가이드의 마지막 장소는 감고단길입니다. 덕성여중 여고 사이길로 삼청동 카페거리에서 안군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을 걸으며 오늘의 가이드를 마무리 지어보려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가이드북에 제시된 음식점과 카페의 매출 상승, 인력 배치로 인한 고용 창출, 예를 들어 버스나 안내 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타겟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식 메뉴에서 어린이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있어 중간에 디저트 카페를 넣음으로써 보완하였으며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는 도보로 걷는 가이드가 조금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 홍보 계획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기에 SNS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인스타그램의 광고인데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나 피드를 넘기다 보면 광고물이 나옵니다. 한글과 영어로 이번 가이드를 간결하게 소개하는 광고를 넣어 사진 밑에 있는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가이드 사이트로 연동되어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영어 및 한국어로 가이드를 소개하는 과정을 넣어보려 합니다. 이상으로 북촌 한옥마을 도보여행 가이드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보여행 가이드가 생긴다면 저는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친구들 또한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